구독과 좋아요는 지혜나무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들으시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장년층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이 당뇨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음식을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해 왔는데요. 저와 같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싱겁게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짠맛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소금을 바르게 섭취하면 오히려 몸에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는 두통과 비염, 위장병, 면역력 저하 등 만성질병에 시달리던 저자가 20년간 1만 명이 넘는 임상 사례를 거쳐 정리한 짠맛으로 건강을 되찾는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판사 앵글북스, 저자는 김은숙님, 장진기님입니다. 저자는 부부이자 동료로 서울대 졸업 후 20년 동안 건강자립 멘토 및 자연섭생법 전문가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럼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살려면 소금이 필요하다. 우리 몸을 흘러다니는 물은 소금물이다. 그래서 피와 눈물 모두 짜다. 분비물뿐 아니라 뼈와 살에도 소금이 들어있다. 소금은 인체의 구성 성분이면서 조직과 조직, 혈액과 세포, 뇌와 신경을 두루 연결하는 데 필수 성분이다. 논란의 여지 없이 살기 위해선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쉴 수도 근육을 움직일 수도 없고 영양분을 소화시킬 수도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수도 배설을 제대로 할 수도 없다. 호흡도 체온 조절도 안 되고 두뇌 활동도 불가하다. 소금은 신경 전달 신호를 보내는데 사용되고 소화와 흡수, 배설에도 동원되며 혈액의 pH를 조절하고 전의 질과 항상성 유지에도 꼭 필요하다. 혈액과 체액의 구성 성분이면서 삼투압 작용을 일으켜 피를 흐르도록 만들어준다. 소금이 있어야 우리 몸 가운데 60에서 70%에 해당하는 수분 혈액과 체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 순환이 잘 안 되면 영양분과 호르몬도 전달되지 않아서 세포와 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그럼 왜 의사들은 소금을 처방하지 않는 걸까? 방식은 다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병원에서는 소금을 쓰고 있다. 사실 소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이다. 먹어서 보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을 때 가장 많이 맞는 수액이 바로 생리식염액 즉 소금물이다. 기초수액은 특별한 약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염화나트륨 용액이다. 가장 많이 쓰는 0.9% 생리식염액 1000ml 중 염화나트륨의 함량이 98이다. 생리식염 용액에서 생리는 혈액 농도와 같은 삼투압을 지닌다는 의미고 혈액 중에 녹아있는 여러 물질의 용도와 가장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진다. 용도에 맞춰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등 영양분을 첨가해 제조하지만 기본은 염화나트륨 용액이다. 수액을 맞고 난 뒤 기운이 나고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은 수액 안에 있는 특별한 약물 때문이 아니다. 수분과 체액이 보충되고 혈액순환이 고루되어 피가 잘 통하고 기분 즉 기의 분할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수액 자체로 어떤 약리 작용을 해설하기보다는 전의 질과 나트륨 농도가 맞아 피가 돌면서 노폐물을 짜내고 독소가 배출되어 생기를 되찾는 것이다. 건강에 좋다는 것을 잘 챙겨 먹어도 소금이 빠지면 생체 전기가 부족해져 기운도 없고 극도로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진다. 고맙게도 우리 몸은 소금이 부족해지면 다양한 신호를 몸의 주인에게 보내준다. 구토, 어지럼증, 두통, 구역질, 무기력, 신경이상, 염증, 통증, 가려움증, 저리거나 굳는 증상, 땀 조절과 열 조절 이상,
뇌활동 이상, 근육 이상, 가스가 차고 더부룩함, 하품, 구취, 구린내와 썩은 내를 비롯한 냄새 등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나타난다. 소금과 물이 많이 부족하면 전해질 이상이 생기면서 생체 전기의 흐름이 끊기고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병원에서 응급 환자에게 식염수를 주사하고 수술 도중에도 주입하는 것은 수술 도중 쇼크를 막기 위해서다.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고 하면서 소금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인 셈이다. 이는 물과 소금이 생명을 영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반증해준다. 최근에는 저염식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야 소개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는 소금 제한 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저염식 정책은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 위험하다고까지 주장하는 의료 전문가와 학자들이 점차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금 섭취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금의 위험성만 강조하다 보니 정작 염분이 필요한 사람마저 충분한 양을 섭취하지 못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서 저염식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비타민C 결핍은 특정 질환을 일으킬 뿐이지만 염분의 결핍은 생명을 위협한다. 일본인의 고혈압증은 98% 이상이 소금과 관계가 없다. 신장이나 호르몬, 혈관, 혈액의 문제다. 대다수 일본인에게 염분을 감량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염분 감량은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영국 의학 전문지 낸시 최신호의 영국 연구팀이 49개국 13만 명이 소금 섭취량과 사망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오히려 몸에 안 좋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압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는 하지만 더 큰 악영향이 생긴다. 핵심은 소금을 줄여 혈압을 낮추는 것보다 건강에 좋아지느냐의 여부라고 강조했다. 소금이 부족할 경우 심장마비나 심장질환에 따른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저염식은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심장병 환자의 사망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다. 고혈압 환자들 가운데서도 소금을 적게 먹은 환자 그룹이 많이 먹은 그룹에 비해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금이 부족하면 몸속 지방을 밖으로 배출시키지 못해 중성지방에 쌓이고 단백질 침착으로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당뇨 환자가 소금 섭취를 줄이면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며 조기 사망률도 높아진다고 한다. 저염식을 할수록 살이 찌고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도 있다. 국내 연구팀 역시 갑상선 환자들이 싱겁게 먹을 경우 전해질 균형이 깨져 위험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적당한 염분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자신을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멀쩡한 곳이 없고 여기저기 아플 때마다 부위별로 다른 과를 찾아 검진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온갖 염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비염, 중이염에서부터 편도선염, 구내염, 기관지염, 질염, 관절염, 간염, 위염, 대장염, 아토피 피부염까지 온갖 염증을 달고 산다. 병명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온갖 염증이 부위를 달리한 채 돌고 돈다. 이 모든 병은 염증이 잡히지 않아서 생긴다. 피부염도 있고 구내염도 자주 걸리고 심할 때는 중이염까지 앓게 된다.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면 인후염이나 편도선염으로 시작해
모세기관 지염이 되고 그것이 심해지면 폐렴으로 가기도 한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면역력 결핍으로 불리는 크론병이나 베체티병 등 신종 질병도 결국 염증을 제어하지 못해 생기는 것이다. 최근에는 만성 염증을 앓는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 염증은 그야말로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다. 소금은 살균, 소염, 제독, 부패 방지 역할을 한다. 소금으로 염증을 다스렸다는 기록은 여러 곳에서 나온다. 한의학 문헌에는 소금으로 고창병, 종기, 부스럼을 다스린다거나 독충을 제거하고 상처에 살이 나게 한다는 내용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 동의보감을 보면 소금의 여러 효능을 설명하며 소금을 끓여 창추를 씻으면 종독을 던다라는 설명이 나온다. 본초 강목을 보면 독기를 죽이며 온갖 상처에 살이 나게 하고 피부를 보호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민간에서도 상처난 곳에 소금물을 발라주거나 다치면 된장을 발라주는 등 소금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해왔다. 최근 소금이 염증을 제어한다는 사실을 밝힌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과 독일 공동연구진이 셀 메타볼리즘 2015년 5월에 기고한 논문을 보면 소금이 인체에 침입한 세균을 물리치는 면역력을 기르는데 기여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소금 섭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던 도중 상처가 난 피부에 고농도의 소금이 축적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소금을 많이 먹인 쥐들이 최근 감염에서 빨리 회복되었고 소금을 적게 먹인 쥐들은 상처 부위에 고농도의 소금이 축적된다는 것이다. 연구진들은 인체는 감염된 피부로 소금을 보내 침입자를 물리치게 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인간의 경우에도 감염 부위에 소금이 축적되는데 인체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면역세포에게 소금을 공급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소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균은 없다. 바닷가에서 놀 때는 조개껍질이나 바위에 상처가 나도 덧나지 않고 잘 아물었던 것도 옛날 할머니들이 상처난 아이에게 된장을 발라주었던 것도 모두 소금기 때문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염병, 역병이 돌면 소금으로 막았다. 다치거나 찢어지고 베었을 때 소금을 먹거나 뿌리면 빨리 아문다. 잇몸이나 치아의 염증으로 통증이 심할 때도 소금이 도움이 된다. 여드름이나 종기, 뾰루지, 농, 아토피, 류머티즘, 간염, 결막염 등 모든 염증에는 소금이 필요하다. 간이 안 된 음식은 빨리 상하는데 간간하게 절여놓으면 잘 썩지 않듯 사람의 몸도 싱거우면 염증에 시달린다. 소금으로 염장하면 잡균이 생기지 않아서 오랜 기간 저장할 수 있다. 가을에 김장을 하고 젓갈과 장아찌를 만드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상갓집에 다녀오거나 전염병이 성행하는 지역을 지날 때 시체를 염하거나 만질 때면 소금으로 손발을 씻고 이를 닦고 몸을 쉬게 하고 소금물을 마시게 하여 부정을 방지하고자 했다. 소금이 가진 살균력을 이용한 조상들의 지혜로운 풍습이었다. 그늘지고 습하고 불결한 곳, 하수구 주변, 쓰레기장 등에 소금을 뿌리면 팔이나 모기의 번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몸에 염증이 심하거나 만성염증에 시달리는 경우 음식으로 필요한 염분을 채우는데 한계가 있다. 이때는 식사 외에 따로 소금이나 소금물을 먹어주는 것이 좋다. 평소 식사 외에 소금을 먹던 사람이라면 양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염증은 겉으로 보면 열감이 있어서 몸을 시원하게 해줘야 할 것 같지만 실제 몸속은 체온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찬 것을 피하고 따뜻한 국물이나 소금차 형태로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땀과 소변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좋아진다. 모든 염증에는 기본적으로 소금이 필요하지만
어디에 염증이 있는지에 따라 장기나 부위에 따라 추가해 준다. 짜게 먹는 것은 가난한 시절에 생긴 습관 때문이 아니라 실제 짠에는 힘이 더 많이 필요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몸속 기관뿐 아니라 뇌에도 독소가 쌓이면 치매나 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찌꺼기가 많이 점성이 높아진 혈액을 밀어내려면 혈압 역시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어.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짠맛이 들어가야 메말라가던 몸이 수분을 품을 수 있다. 소금은 물과 함께 찌꺼기를 짜내고 깨끗하게 정화시킨 혈액을 다시 몸으로 돌려보낸다.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물도 먹히지 않아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없다. 억지로 수분 섭취를 한다고 해도 몸은 체액에 전해질 농도를 깨지 않기 위해 바로 물을 배출해버린다. 소변만 자주 마려운 것이다. 소금기가 부족하면 흐르지 못하고 고이고 굳어 썩는다. 몸속에 덩어리가 생기거나 괴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억지로 마시려 해도 물이 잘 넘어가지 않는다. 소금과 물이 부족해지면 찌꺼기와 노폐물은 더 많이 쌓이고 혈관이 막히기도 한다. 정신적 스트레스로도 혈관이 막힐 수 있는데 현대인은 혈관이 막히거나 심장박동 이상으로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몸속에 짠 기운염이 부족하면 염증이 된다. 위염, 대장염, 비염, 중이염, 전립선염, 치주염 등 부위를 달리하면서 이곳저곳에 염증이 생긴다. 찌꺼기를 짜내고 새로워지지 못하고 흐르지 못하면 결국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생명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며 그 어떤 것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분자 입장에서 보면 3개월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 세포의 관점으로 보면 1년 전의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 끊임없이 흐르면서 새로워지고 생명답게 살려면 물과 소금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힘이 더 많이 필요해지면 입맛도 자연스럽게 짠맛을 찾게 된다. 물과 소금은 몸 구석구석을 돌며 영양분을 공급하고 찌꺼기는 회수하여 밖으로 짜내고 몸을 다시 깨끗하게 만든다. 혈액이 깨끗해지면 맑고 생기 있는 모습으로 외모도 자연스럽게 빛이 난다. 소금이 없으면 신경을 통한 정보 전달이 안 되고 근육의 수축 활동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소금이 부족하면 생각대로 몸이 움직여주지 않는다. 머리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몸이 굳어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뻣뻣해지고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이다. 소금 기운이 적당해야 육체와 정신이 맑아지고 그 사람 본래의 진면목이 살아난다.